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김영환입니다. 오늘 제428회 스테피 과학기술 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시스템 전환을 위한 연구 제도 혁신입니다. 저희 스테피 혁신 시스템 연구본부와 제도혁신 연구단에서는 국가 R&D 제도와 거버넌스 그리고 출연인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본 포럼도 원래 내부 그 시스템 본부 차원의 세미나로 기획됐다가 이제 좋은 연구제도 혁신에 대한 주제를 많은 분들이랑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전으로 와서 오늘 포럼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바쁘신 월요일에 오후 대전에서 개최하게 되는 그 제약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먼저 개회사 인사말로 조항희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회의장에 와서 보니까 이 IBS 과학문화센터가 굉장히 훌륭하게 지어진 시설인 것 같습니다. 대전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 게 우리 과학기술자들과 특수역에 있는 연구자들 굉장히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지난주에 갔던 유엔에 있는 회의장이라든가 국회에 있는 회의장을 봤을 때 여기 IBS에 있는 이 과학문화 회의장을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428회 그 스테피 과학기술 정책 포럼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시스템 전환을 위한 연구 제도 혁신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국내외적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도모하는 방식과 체계에 관한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관련된 문제 제기와 다양한 실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포럼은 연구 제도 혁신에 대한 최근의 동향을 공유하고 국가 차원의 연구 제도 혁신에 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의 제1 발제자로는 연구 제도와 제도 혁신 그리고 이슈와 쟁점을 주제로 신현정 단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신 단장님께서는 R&D 정책이 더 많은 투입과 성과를 강조하던 방식에서 시스템 및 제도 개선을 강조하는 접근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연구 제도 혁신의 핵심 이슈와 쟁점을 제안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발표자로는 국가 R&D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이승복 서울대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승복 교수님은 제1기와 제2기 과기부 혁신본부의 연구제도 혁신기획단장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R&D 제도 혁신에 관한 통찰과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한편 스테피의 황석원 혁신시스템 연구본부장의 좌장을 맡아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키스트의 김주선 소장님, 서울경제 고강본 선임기자님, 화학연의 고용주 책임연구원님,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 이재영 과장님, 스테피의 이민영 선임연구원들이 참여하셔서 시스템 전환을 위한 혁신 제도혁신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실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 R&D가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시스템 전환기는 현재 혁신 성장의 동력이 되기 위한 질적 성장을 요청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이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제도혁신 연구제도 혁신의 방향과 전략 수립에 미약 하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항희 원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바로 발제 두 분의 발제가 오늘 있으신데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저희 스테피 제도혁신연구단 단을 이끌고 있는 신은정 단장께서 연구 제도와 제도 혁신, 이슈와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구 제도와 제도 혁신 그 이슈와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본 발표 내용은 저희 제도혁신 기획단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단 과제 중간 결과의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 혼자 작업한 것은 아니고 단 과제 연구 참여진들과 같이 작업한 내용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왜 제도 혁신인가, 제도 혁신을 키워드로 제안하는 그런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구 제도, 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행사 자료집으로 발표 내용들이 인쇄물로 배포되었으므로 기다리시는 동안 인쇄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 혁신의 필요성, 당위성에 관한 서론부터 시작해서 연구 제도와 제도 혁신에 대한 개념적인 고찰,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연구 제도, 제도 혁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슈와 쟁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개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제도 혁신인가?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정책, 과기 혁신 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노력과 성과들을 이뤄왔습니다. 80년대에 1,000억 규모에 달하던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현재 19년 현재 20조를 육박하는 그런 상황에 달하고 있고, 그리고 연구 인력 측면에서 보더라도 80년대 2만 명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은 40만 명을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구개발 투자와 연구개발 인력이 증가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연구개발 성과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일례로 논문 성과만 보더라도 80년에 국내에서 출간되는 논문 200편 정도 수준이었는데 90년대 2,000편, 2000년대 2만 편, 현재는 거의 6만 편 정도의 SCI 논문들이 출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투입, 성과 이런 부분들이 모두 성장하고 팽창해온 그런 반세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0년간 계속 이런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이러한 성장과 팽창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혁신 환경이라는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문제 인식에 지금 동의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담당했던 글로벌 경제 밸류 체인에서의 소재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 이 그런 역할들을 중국이 담당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식 경제 기반의 그런 혁신 활동들도 전 국가에서 지금 그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갈등과 대립, 그리고 다원화 이러한 부분들이 더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환경 기반들도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점점 더 기술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기술 경쟁,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혁신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관련된 수요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은 이제 혁신 환경에서 혁신 정책, 혁신 연구에서 수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발표된 OECD 자료 하나를 인용하자면, 기술혁신 작업반에서 최근 25년간 진행된 키워드 변화만 보더라도 초기에는 시스템 혁신 관련 당위적인 그런 논의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소셜 챌린지라든가 디지털 이코노미라든가 시스템 트랜스포메이션과 같이 새로운 사회 난제, 그리고 혁신의 방식에 대한 그런 키워드들이 점차 부상하고 있습니다. TIP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더 상위위원회인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진행되는 키워드 변화를 살펴보더라도 비슷한 양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노베이션 시스템이나 R&D 펀딩, PPP와 같은 그런 키워드들이 여전히 중요한 화두이긴 하지만, 팔러스 믹스나 소셜 챌린지, 글로벌 챌린지와 같이 새로운 과학기술의 난제,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수단들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도 단순히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확대하겠다, 아니면 어떤 특정 성과를 달성하겠다라는 투입이나 성과 목표 중심적인 그런 투자 전략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진단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5년 정부 R&D 혁신 방안, 2016년 정부 R&D 혁신 방안, R&D 프로세스 혁신 방안, R&D 규제 혁파 방안,
국가 R&D 혁신 방안, 국가 R&D 제도 혁신 방안 등 일련의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최근의 노력은 단순히 국가 R&D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 아니면 확대하기 위해서 특정 기술 혹은 특정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리가 아니라 이러한 기존의 투입 자원 잘 활용하고 새로운 성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혁신이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R&D를 기획하는 방식, 평가하는 방식, 관리하는 방식, R&D가 수행되는 방식, 그리고 연구자들이 협력하는 방식, R&D 성과가 사업화되는 그 부분이 연계되는 방식에 대한 방식과 절차, 프로세스에 관한 관심들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국내외 혁신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서 단순히 투입이나 성과 중심의 그런 논의가 아니라 프로세스에 관한 관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녹아내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한 레벨에서 보면은 기업이나 조직 차원에서 보면은 제품이나 아니면 공정, 마케팅 수준의 혁신을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 그런 조직 혁신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이해할 수 있고요. 매크로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국가나 분야 차원에서 조직이나 자원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 것인가, 개별 혁신 주체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상호 작용할 것인가, 그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메커니즘에 관한 고민, 제도 혁신에 관한 고민들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그 발표에서 제도 혁신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다시 주목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내용을 조금 더 개념적으로 그리고 뒷부분에 실증적으로 문제 제기를 좀 구체화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 혁신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추상적이다. 서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다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제도가 무엇인가? 단순히 특정 개인이나 개체가 어떠한 인식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 아니면 두 객체 이상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가는가 그런 거에 관한 관심입니다. 그리고 당장 현재 보이는 현상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 현상이 드러나게 된 과거 그리고 맥락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대조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제도는 개인의 인식과 행동 이런 부분들을 유도하고 강제하고 혹은 정당화하는 그런 집합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규범이자 가치의 행동 양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해에서 혁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도도 혁신 주체의 인식과 활동 이런 부분들을 유도하고 강제하고 혹은 정당화해 나가는 그런 규정과 관행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혁신에서 이런 제도는 저희가 규제 혁파, 제도 혁신에서 얘기하듯이 항상 네거티브한 것만은 아닙니다.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코스트를 제거시키는 그런 역할도 동시에 하지만 상당 부분 그 제도의 관성이나 관행 때문에 새로운 혁신을 가로막는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제도와 혁신이 기본적으로는 공진화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론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국내의 연구제도, 연구개발제도, 기술혁신제도, 과학기획혁신제도도 이해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요 지금 분석 프레임은 저희가 연구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도출한 프레임입니다. 국내의 연구 제도 혁신을 얘기함에 있어서 단순히 지금 드러나는 규정이나 제도 하나를 해결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내 R&D 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R&D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반이 되는 정부 공공섹터의 운영 방식 그것을 규정하는 공공섹터의 제도 패턴에 영향을 받고 동시에 혁신 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장 환경의
영향을 주는 시장 조정 제도에 영향을 받는다. 크게 마켓과 퍼블릭 섹터를 지배하는 제도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저희 연구진의 접근 틀입니다. 이러한 정부 공공섹터의 제도나 시장 조정 제도 자체가 혁신을 추동하고 혁신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기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각각 섹터의 관성이나 관행 때문에 현재 국내 R&D 제도를 제한하거나 지체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최근의 문제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위계적인 틀도 있지만 또 국가 R&D 제도 자체 내에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제도 간의 연관관계들도 주목해야 됩니다. 과기 기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다른 타 부처에서 얘기하고 있는 산업혁신활동 관련된 그런 제도 규정들이 서로 네트워크처럼 얽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다시 불거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국내 연구개발 제도를 이해할 때 국가 R&D 제도가 위치하고 있는 이런 위계적인 제도의 하이라키 그리고 국가 R&D 제도가 위치하고 있는 네트워크적인 그런 속성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할 때 현재의 제도의 난제를 풀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관점을 좀 디벨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현재의 연구제도 난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태클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쟁점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진이 기존에 있던 국가 R&D 연구제도 문헌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이슈들과 쟁점들을 도출해 봤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10가지 기존 문헌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기존 문헌에서 주로 R&D, 국가 R&D 제도의 문제라고 언급되는 그런 이슈들이 저희가 일상적으로 현재 R&D 제도의 문제라고 일상적으로 익히 알고 있고 듣게 되는 그런 문제들과 겹치는 상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 분야에서 제도 이슈 문제들이 불거졌는데 R&D 거버넌스 전략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 예를 들어서 미래지향적인 투자 전략이 부족하다든가 민간 혹은 중앙지방 투자 간 차별성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리더십이나 컨트롤 타워 기능이 미약하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국가 전략과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R&D 지원 및 관리 기능에 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지원 구조 자체가 경직적이어서 신속 유연한 지원이 어렵다던가 지원이 파편적이고 비전문적이거나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R&D 수행 역량과 수행 주체 간의 협력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역량 자체에 대한 국내 혁신 주체의 역량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혁신 주체들 간의 협력이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가장 많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그런 제도 분석에 대한 이해 틀을 가지고 추후에 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에서 좀 의미 있는 것은 저희가 작업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연구제도 혁신이라는 화두를 던질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쟁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구제도라는 것이 얽히고 설켜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하나의 문제를 대증적으로 해결하는 것 자체는 제도 개선에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저희의 중간 결론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더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을까? 이슈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선제적이고 탑다운 방식의 정부 주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후적이고 바텀업 방식의 민간 주도형 그런 제도 혁신의 노력들도 또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전략을 어떻게 잘 병행해 나가는가, 이것이 이제 제도 혁신의 효과성을 달성하는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포멀하지만 인포멀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규정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현실로 나타나는 그 관행과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제도 혁신의 성패가 퀘스천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가치 이해 조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수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제도에 대해서 일시에 규제라고 해서 타파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을 인식하고 그 연구 제도 혁신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돼서 이해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 뒤에 발표를 이어서 해주실 이승복 교수님 발표 내용이 정말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히 탑다운식의 그런 정부 주도의 그런 문제의식을 던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문제의 당사자가 되는 이해관계자들이 실제 그 제도 개선 자체에 참여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이러한 가치 이해 조정 방식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어떻게 결론을 냈다기보다는 오늘 후반부 발표와 그리고 토론을 위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측면에서 오늘 발표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